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저희 머니올라가 연말을 맞아서 산업연구원과 내년 주요 산업 전망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산업입니다. 산업연구원 황경인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 길 고생하셨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거 이제 좀 이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2차 전지 뭐 하위 분야는 어떻게 나뉘고 네. 또 관련 산업들은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네, 많은 분들 이미 잘 아실 것 같은데요. 2차 전지는 충전과 방전을 반복해서 예.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지를 의미하고요. 기술적으로는 양극과 음극 간의 전압차를 통해서 전기를 생성하고 저장하는 그런 전기 기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위 분야 말씀하셨는데 이제 흔히들 4대 소재라고 합니다. 예.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이 있습니다. 예. 이 양극재는 배터리의 전압과 용량을 결정하고요. 음극재는 수명과 충전 속도를 결정합니다. 예. 그리고 이 분리막과 전해질은 사실 이 안전성과 관련이 높은 소재들인데요.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을 분리해주고 그다음에 전해질은 이 양극과 음극 사이에 리튬 이온이라는 물질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돕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좀 기술적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예. 4대 그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후방 산업, 그러니까 2차 전지 수요 산업은 크게 보면 IT 기기 무선 가전이 예.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전기차, 전기자동차,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 IT 기기용 소형 배터리가 사실은 2차 전지 시장을 이끌어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친환경 추세에 발맞추어서 전기 자동차가 2차 전지 시장을 지금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글로벌 2차 전지 시장 간단하게 좀 전망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고 출발할까요? 저는 이제 수요 측면, 공급 측면, 그리고 정책 측면에 대해서 조금 예.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이제 최근에 유럽의 그 전기료가 급격하게 올랐고요. 또 유럽 일부 국가의 그 전기차 보조금도 이제 줄었습니다. 네.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최근 몇 년간 나타났던 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이 견조한 그 수요 증가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따라서 2차 전지 시장도 내년에도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그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공급망 이 차질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2차 전지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공급망 문제가 개선이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최근에 이 그 생산 그 캐파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인데요. 이 주요국들이 최근 이 배터리가 첨단 산업이라는 인식 속에서 그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산업 정책을 적극 펴고 있습니다. 예. IRA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네요. 네, 이런 어떤 정책 변화가 주요국의 정책 변화가 2차 전지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특별히 이 주요 시장에서 현지 생산과 현지 조달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현지 생태계 조성 이런 게 어떤 트렌드로 자리 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어쨌든 내년도 2차 전지 글로벌 시장은 이제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요. 다만 그 이른바 그 배터리 공급망 재편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 분야들이 뭐 되게 먹구름이 껴 있는데 네. 2차 전지는 좀 좋다고 그래서 참 다행인 것 같긴 한데요. 올해 한번 정리해 볼까요? 2차 전지 올해 뭐 일단 수출 좋았죠? 예, 수출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전망도 하고 산업연구원이 전망도 하고 이제 올해 수출을 한번 집계를 해봤는데 올해 수출이 작년보다 한 19.4% 증가한 103억 불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수출 증가율이 한 15% 정도 됐으니까 올해가 작년보다도 더 좋았던 셈입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기차 분야가 크게 성장하면서 배터리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데 이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친환경 그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제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 수요 확대가 이제 크게 전기차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예. 이 점이 우리 대미 수출, 2차 전지 대미 수출 증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배터리 광물, 그 광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이런 어떤 원재료 그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2차 전지 그 수출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 수출 금액 측면에서 좀 상승폭이 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요즘 이제 기업들이 참 네. 시쳇말로 죽겠다고 지금 아우성인데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려울 때 경쟁력 있는 기업들, 네. 이 인플레이션 시기에 뭐 가격 정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또 경쟁 우위를 오히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조사 결과 하나를 좀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블룸버그 NEF라는 곳에서 조사 결과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2차 전지 기업이 이 완성차 업체한테 납품하는 배터리 팩 가격이 예. 2010년도 이후로 계속 감소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한 7%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말씀하신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또 그 광물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그 가격 전가를 말씀하셨는데 이 가격 전가는 크게 보면 기업의 경쟁력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거래 기업을 상대로 한 어떤 그 협상력, 바게닝 파워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전기차용 배터리 경우에는 그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를 상대로 유일하게 협상력을 갖고 있는 제품군이 이제 2차 전지다. 예.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2차 전지 기업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협상력을 가지고 있고 이걸 기반으로 이 원재료 상승분을 그 판매 가격에 반영을 시켜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 말씀 나온 김에 이제 국내 2차 전지 산업 우리 기업들 사실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해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경쟁력 갖추고 있는지 또 반면에 뭐 어떤 점이 좀 취약한 점인지 네. 좀 한번 정리 좀 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제품 군별로 나눠보면 그 IT 기기에 들어가는 소형 배터리는 세계 1위를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전기차용 배터리 경우에는 이제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중국에 이어서 2등인데 이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분야도 굉장히 경쟁력이 높고요. 저희 이제 산업연구원이 산업별로 경쟁력을 진단하는데 단순히 이제 종합 경쟁력을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밸류 체인을 그리고 밸류 체인별로 우리가 이제 경쟁국에 비해서 얼마나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조사를 하는데 2차 전지 그 분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양산 그 능력, 제조 능력 그리고 제품 경쟁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품 포트폴리오를 잘 갖추고 있고 또 어떤 그 고도의 제조 기술이 요구되는 중대형 배터리 분야의 그 생산에 저희가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지금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생산 캐파를 지금 굉장히 늘리고 있으면서 일종의 이제 규모의 경제를 지금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제조 부분의 경쟁력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진입 장벽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이 전형적인 그 장치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자금력이 동원이 되는 대기업 말고는 사실은 진입하기가 힘든 그런 분야, 대표적인 분야인데요. 우리 이제 배터리 3사라고 하죠.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 SK온. 이 세 개 기업들이 투자를 차근차근 진행해 와서 굉장히 지금 상당한 어떤 그 수준이 올라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그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도 한번 여쭤보셨는데 이 저희 그 진단 결과에 따르면은 가장 취약한 분야는 원재료 조달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달 부문은 국가별로 놓고 봐도 중국은 물론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중국은 이제 잘 알려진 것처럼 그 광물의 어떤 채굴 그리고 정제련 분야에 있어서 사실상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이미 확보한 상태고요. 자기네 나라에서 나오니까요. 나오기도 하고 또 이 정제련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채굴은 어딘가에서 갖고 올 수는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 추출하는 그거는 또 다른 곳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 환경 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앞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우리처럼 그 자원 보유국은 아닌데 어쨌든 그 해외 자원 개발 투자 경험이 오랫동안 이제 진행된 게 있고 또 소재 기업의 어떤 경쟁력이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원 보유국도 아니고 또 뭐 원재료 생산 기업이라든가 소재 기업의 경쟁력이 경쟁국에 비해서 좀 취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우리의 약점 아닐까 싶습니다. 대응 방안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그 문제는 이 원료나 소재, 배터리 원료나 소재에 대한 그 조달선이 특정국에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 지난주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미있는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그 핵심 광물의 특정국 수입 비중이 한 평균 한 77% 수준인데 이게 뭐 일본이라든가 중국, 뭐 독일 등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그렇게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수입은 거의 대부분 중국에 집중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또 이제 저희 산업연구원이 그 무역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원재료 말고 소재, 그러니까 양극재나 음극재 같은 소재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총 수입의 61%가 중국에 집중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그 최근에 유럽과 또 미국이 어떤 그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식의 자국이 주도하는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시기에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이 공급망 다변화는 이렇게 금방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이제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업들은 그 광물 자원에 대한 해외 광물 자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 해외 자원 개발에 필요한 그 막대한 자금력을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정부가 외교적으로 좀 풀 문제는 이제 자원 보유국과 어떤 그 외교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계속 구축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정보 제공, 자금 지원, 그리고 민관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좀 발굴하는 이런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지 좀 이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행히 최근에 산업부에서 그 배터리 얼라이언스라는 어떤 그 기구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그 광물 조달 이런 부분도 다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어떤 기구들을 통해서 이 공급망 그 다변화 이 부분을 조금 더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이게 소재 기업이 개별적으로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새로운 시장 거래선을 잡고 이게 참 쉽지는 않겠군요.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뭐 존재 이유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무거운 얘기였는데 좀 즐거운 얘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주변 보면은 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만 들어가봐도 충전 중인 전기차들이 참 엄청 많이 늘었어요. 요즘 특히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수는 참 좋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숫자로도 나타납니까? 저희 산업연구원에서 집계를 해봤는데요. 올해 2차 전지 내수가 작년에 비해서도 한 19% 정도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 들어 새롭게 그 전기차 아이오닉 6, EV6 이런 신차를 출시를 했는데 이게 판매량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숫자로 봐도
올해 이제 1에서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거의 50% 정도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차 그 판매에 대응하기 위한 2차 전지 내수가 이제 증가했다라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전망해보고 싶은데 우선 그 앞서서 대외 여건 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요 수출국 중심 정리해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뭐 미국이 제일 중요한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부터 한번 좀 볼까요? 네, 그 이제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지금 우리의 2차 전지 최대 수출국인데요. 그 한마디로 미국 그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기차 침투율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예. 전체 그 자동차 판매 대수 중에 전기차 그 비중 예. 이게 미국이 작년까지만 해도 한 3%대였습니다. 예. 근데 올 들어서만 이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전기차 침투율이 5%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여건이 좋아진 것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그 관련 정책 때문입니다. 작년인가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2030년도까지 미국의 전체 신차 판매량의 절반을 친환경차로 전환시키겠다. 예.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때 이 CAF이라는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요? 내연차 연비 그 규제가 있는데 이거를 낮췄습니다. 트럼프 때. 예. 근데 다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이거를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정책이 되겠죠. 무엇보다 그 이번 8월에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발효되면서 이 친환경, 더 나아가서 전기차 부문 지원에 대한 어떤 좀 실탄이 마련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내년에도 그 미국에서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못지않은 시장 뭐 유럽 별도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폐지 움직임도 있고 전반적으로 내년 경기 전망도 별로 밝지가 않고 전력 요금도 지금 크게 오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수요에는 좀 아무래도 좀 네. 방해가 되는 그런 요인들인 것 같은데 이게 우리한테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내년도에는 조금 이 유럽 여건이 좀 나빠질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선 그 경기 침체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EU 집행위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내년도 경기 침체가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을 아예 담은 그런 경기 전망 보고서를 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전력요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제 전기차에는 당연히 전력요금이 중요한데 예. 아무래도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그 전쟁의 여파 때문에 발생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보조금도 독일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 영국은 아예 폐지하겠다. 이런 그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 조치들이 지금 있어서 2차 전지 수요 여건이 일견 조금 나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조금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면요. 독일하고 영국 같은 나라에서 보조금을 이제 좀 축소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배경이 다시 전기차에서 내연차 중심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들 정부가 지금까지 그 전기차 그 판매 그 상승 추세로 볼 때 더 이상 보조금이 유효하지 않다? 좀 이런 판단에서 작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안 줘도 살 것 같다. 그렇죠. 오히려 전기차가 더 잘 팔릴 것 같으니까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금을 폐지해서 확보한 예산을 그 전기차와 관련된 인프라, 대표적인 게 이제 충전소가 있겠죠. 예. 이쪽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유럽의 전기차로의 어떤 전환 이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문제는 그 경기 둔화 문제 그리고 이제 전기료가 오른 이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쨌든 유럽 그 2차 전지 수요가 둔화되면 우리도 어쨌든 뭐 수출 감소라든가 현지 생산 둔화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좀 이런 한 가지 측면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유럽 2차 전지 시장에서 이제 공급을 담당하는 주요 주체가 크게 그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그리고 중국 기업들, 예. 그리고 유럽의 신생 기업, 뭐 노스볼트 이런데 이렇게 세 가지 주체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그 유럽 기업인 노스볼트가 얼마 전에 그 이 독일의 베르데 지역인가요? 거기에 이제 착공하기로 계획했던 그 공장 착공 그 계획을 철회를 했습니다. 예. 이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그게 이유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유럽의 인식이 지금 원재료에 대한 중국 그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게 이제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책화가 되면 아무래도 조금 유럽 시장에서 좀 불리한 이제 그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유럽 시장에서 좀 확고한 지위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차 전지 들어가는 소재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네. 내년에도 마찬가지겠죠. 특히 뭐 보니까 양극재 같은 경우가 이제 원가 비중이 이 네. 배터리 중 2차 전지 중에서 좀 높은 것 같은데. 네. 그 2차 전지 뭐 소재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사실 양극재가 좀 가장 뭐 이제 원가 비중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양극재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양극재는 뭐 양극 활물질, 그다음에 바인더, 도전제 이런 것들을 이제 혼합해서 만든 이제 소재인데요. 예. 특히 이제 양극 활물질이 중요합니다. 양극 활물질 구성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 뭐 NCM 배터리냐, NCA 배터리냐, 뭐 LFP 배터리냐 이렇게 좀 구분이 됩니다. 예. 이게 NCM이 뭐냐면 니켈, 코발트, 망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광물의 구성에 따라서 양극 활물질에 어쨌든 이 양극재에 뭐 니켈, 리튬, 코발트, 망간과 같은 그 광물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양극재에 들어가는 광물의 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 리튬은 2021년보다 거의 10배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니켈은 75%, 코발트는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양극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실제로 그 배터리 3사의 3, 4분기 분기 보고서를 보면 3사 모두 양극재 가격이 작년보다 거의 2배 정도 올랐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다른 소재도 마찬가지겠지만 양극재 가격이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결국 광물 가격 전망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광물 가격이 리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광물 가격이 상당한 이 조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업계 전망은 내년에는 리튬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광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로 가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가격도 이제 떨어지긴 떨어질 텐데 이제 문제는 2차 전지 계약이 통상 한 3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시차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광물 가격이 조정되고 있고 앞으로도 조정되더라도 이 반영은 이제 조금 시차가 걸릴 것 같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양극재 가격 좀 높은 수준에 형성되는 것은 좀 계속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뭐 미국, 유럽 자세히 봤는데 전체적으로 수출 다른 데까지 다 이렇게 종합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년에도 수출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저희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한 17% 정도 증가한 121억 불 이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제 8월 달에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사인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세제 혜택에 적용되는 배터리 요건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뭐 시행이 될 텐데 뭐 부문마다 좀 다르겠지만 IRA가 내년도 국내 2차 전지 업황에 뭐 영향을 어떤 식으로 줄까요? 앞으로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이 배터리 핵심 광물의 40% 이상, 부품은 50% 이상이
미국, 북미 등과 같은 IRA가 정한 그 지역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 배터리 광물과 부품의 그 조달이 미국 영내 또는 미국과 우방국에서 이루어져야만 이 경쟁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IRA가 우리 2차 전지 업계에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좀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일부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 중국 의존도가 높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 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서 그 IRA가 정한 40% 기준 이거를 단기간에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국내 2차 전지 기업이 거래하는 그 완성차 업체가 미국에서 세제 혜택을 못 받게 되면 연쇄적으로 2차 전지 기업들도 매출 감소와 같은 그런 악영향이 일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부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사실 그 중국에 대한 광물 의존도가 높은 것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경쟁국 기업인 뭐 일본의 파나소닉이라든가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제 악영향이 있다 해도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오히려 IRA가 수혜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에서는 영내 조달이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어떤 인식하에 북미 지역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의 이제 미국의 생산 기반 확대 추세가 경쟁국보다 속도나 규모 면에서 모두 굉장히 앞서고 있는 예.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참 다행이네요. 네. 자, 미국은 지금 IRA 법안이 발효가 됐고 유럽도 원자재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결국 이 두 법이라는 게 이제 미국, 유럽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해서 2차 전지 분야에 대해서 뭐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안인 것 같은데 현재 IRA하고 이 원자재법 어떻게 이제 추진되고 있는지 또 이 뭐 두 법안 추진하고 있는 배경 뭐 의미 이것도 좀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자마자 100일간의 공급망 조사를 했었는데 예. 그때 이제 배터리 분야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미국의 2차 전지 공급망 중에서 이 원재료 정제 가공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유럽도 얼마 전에 EU 집행위원장이 그 중국에 대한 높은 원자재 의존도 이게 유럽의 큰 위험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IRA와 그 유럽의 원자재법은 어떻게 보면은 그 탈중국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라는 목표 하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산업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예. 보고 있고요. 추진 현황은 이제 이 IRA는 이미 발효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이 앞서 말씀드린 배터리 요건이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미국 재무부가 그 배터리 요건에 대해서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으로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미국 관련해서 이 IRA 말고 또 최근에 백악관이 발표한 배터리 원료 이니셔티브라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내용은 뭐냐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건데요. 실제로 지금 미국에 있는 배터리 원료 소재 그 생산 기업들 20개사를 정해서 총 4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겠다. 네. 이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축은 그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중국이 아닌 동맹국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계획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에서는 그 중국을 배제한 어떤 미국 주도의 동맹국과 공동의 그 공급망 재편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유럽의 원자재법은 이제 내년도부터 제정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유럽 영내 공급 능력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 이런 전체적인 지금 방향만 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내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 법안 초안을 봐야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대목은 이 IRA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이 대상이 되는 차별 조항이 이 안에 담겨 있지 않을까. 이제 이게 가장 우려가 되는 대목이고요. 따라서 어쨌든 이 법 제정 과정부터 원자재법 제정 과정서부터 조금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또 그럴 조짐이 보인다면 조금 미리 대응을 하는 그런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 IRA, 유럽 원자재법 결국 배터리 공급망의 재편 이제 가능성이 커지는 건데 뭐 사실은 최근에 아까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이제 미국, 유럽 시장에 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한 것도 아마 이제 뭐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공급망 재구조와 추세 어떻게 우리는 대응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배터리 공급망 재구조화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현지 조달, 현지 생산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현지 산업 생태계 구축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게 이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어쨌든 간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트렌드에 좀 맞춰서 미국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 해외 생산 시설 확충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시건주에 단독 공장 한 곳, 예. 그리고 이제 GM과 합작 공장인 오하이오 공장 한 곳 이렇게 이제 2개 공장을 가동 중인데요. 예. 지금 발표된 거에 따르면은 이제 앞으로 GM과 공동으로 오하이오, 테네시, 그다음 미시간에 총 3개 공장을 짓기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다른 완성차 업체인 스텔란티스 그리고 혼다와 이제 조인트 벤처를 이제 설립을 해서 캐나다와 미국에 각각 한 곳씩 그러니까 총 2곳에 공장을 더 짓기로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SK 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지아주에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조지아에 제2공장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드와 공동으로 테네시에 한 곳, 그다음에 켄터키에 2곳 이렇게 해서 총 3개 공장을 합작으로 더 짓기로 했습니다. 예. 삼성 SDI는 이제 스텔란티스와 미국 코코모라는 지역에 공장 한 곳을 그렇게 짓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에서의 생산 캐파가 한 55기가와트시 정도 되는데요. 이게 2025년이 되면 총 8배가 늘어난 한 440기가와트시 정도로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럽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폴란드에 공장 하나를 이제 운영하고 있고 SK온은 헝가리에 2개, 그다음에 삼성 SDI도 헝가리에 1개 해서 전체적으로 국내 공장이 한 4개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유럽 지역도 지금 생산 기반 확충이 계획돼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폴란드 공장을 100기가와트시 이상으로 크게 증설할 계획이고 SK온은 헝가리와 터키에 2개 공장을 이 포드와 공동으로 더 짓기로 한 상태입니다. 삼성 SDI도 기존의 헝가리 공장을 지금 증설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유럽 경우에도 지금 국내 배터리 3사의 생산 캐파가 한 100기가 정도 되는데 2025년이 되면 한 2.5배 정도 증가한 250기가 와트시 정도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내년 여러 산업에서 내수 걱정인데 2차 전지는 내년 내수도 크게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내수도 내년도 전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산업연구원이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산업들을 다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내수가 증가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내년도 경제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근데 2차 전지는 어쨌든 내년에도 내수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저희가 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실시한 전망도 2차 전지는 좀 대체적으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2차 전지는 그 친환경 정책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여건이 좋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무엇보다 그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 의향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그 소비자들의 구매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딜로이트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소비자 중에 한 24% 정도가 이 전기차 구매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 심지어 독일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보조금 같은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구매 의향도 높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구매 의향이죠. 이게 높다 보니까 2차 전지 수요도 어쨌든 간에 계속 증가하고 따라서 내수도 좋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2차 전지 분야에서도 뭐 전고체 네. 전지 네. 뭐 이런 차세대 어떤 기술 개발에 좀 네. 심혈을 기울이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이슈들이 있고 이 기술 개발이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2차 전지 분야의 기술 개발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차세대 소재 개발이고요. 또 하나는 차세대 전지 개발입니다. 예. 소재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양극재에서 니켈 비중을 높인다든가 음극재는 지금 흑연을 주로 쓰는데 여기 실리콘을 추가하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밀도와 수명, 성능을 이제 높이는 그런 소재 고도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 말씀하셨는데 이 차세대 기술 개발은 지금 이제 기존의 그 3원계 배터리라고 하죠. 아까 NCM 배터리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뭐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한계들을 뛰어넘는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에도 지금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그 기술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은 이 산업 생태계가 같이 혁신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고체 전지 말씀드렸는데 이 전고체 전지가 뭐 곧 상용화가 될 거다 뭐 이런 말은 많지만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그 원천 기술 쪽 문제라기보다는 이 상용화를 위한 몇 가지 허들을 지금 못 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허들 중에 하나가 이 전고체 전지를 위해서 이 황화 리튬이라는 이 광물이 꼭 사용이 돼야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 이 황화 리튬을 대량 생산하는 곳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고체 전지는 그 기존의 그 흑연을 기반으로 하는 음극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리튬 메탈 음극재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쪽도 아직 기술 개발이 조금 요원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고체 차세대 전지인 전고체 전지라는 이 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려면 한 기업이 아니라 이 생태계가 여러 기업이 함께 움직여야 좀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의 역할이 이 부분도 결국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별 기업이 이 모든 거를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큰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을 하나로 좀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정부가 해줘야 되고 지원도 지금보다 훨씬 더 파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고체 전지 분야에 워낙 원천 기술도 많이 갖고 있지만 이 일본 정부가 전고체 전지 개발을 위해서 지원을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예. 이게 우리가 차세대 전지를 일본보다 앞서서 개발하려면은 어쨌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래야지만 지금까지 이뤄놓은 경쟁력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 지금 어쨌든 세계 1위예요. 뭐 CATL이라는 기업이 있고 또 더 많은 중국 업체들이 지금 네. 뛰어들고 있고. 자, 이게 사실 우리 경쟁 상대인데 우리한테는 이게 좀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물론 이제 좋은 뉴스가 아니죠. 이제 중국과의 경쟁이 이제 심화되는 건데요. 이 2차 전지 그
그 시장 구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 글로벌 시장 구조인데 사실상 한중일 3개국 기업 간의 각축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10대 기업을 뽑아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그 3개 기업, 그리고 중국이 6개, 일본이 1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국 기업과 우리 기업은 주력 품목과 주력 시장이 조금 이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제 성능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그 3원계 배터리, 뭐 NCM이라든가 이런 배터리가 우리의 주력인 반면에 중국은 이제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인산철 배터리가 주력 품목이고요. 예. 그다음에 시장도 우리는 이제 어쨌든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중국은 자국 시장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이 3원계 배터리 분야에 있어서의 최대 경쟁 상대는 중국보다는 일본, 특히 파나소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좀 성능이 떨어진다고 이제 알려져 있지만 인산철 배터리, 중국의 주력 품목인 인산철 배터리의 그 그러니까 비중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기업이 뭐 이른바 셀 투 팩 기술이라고 해갖고 기존에 갖고 있는 한계들을 많이 보완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싸다 보니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들도 조금 그 대응 방법을 좀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강력한 이제 중국 내수를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어요. 위원님 보시기에 냉정하게 기술 경쟁력, 가격 경쟁력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이게 중국이라는 국경을 벗어나서도 이 중국 기업들이 정말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지. 그건 좀 궁금하거든요. 중국 시장을 빼고 나머지 시장으로만 제한해서 이 순위를 매겨보면 이 순위가 좀 바뀝니다. 한국 기업인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1위, 삼성 SDI가 3위, SK온이 4위로 순위가 역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중국은 어쨌든 간에 이 자국 시장의 압도적인 매출, 이걸 기반으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고, 우리 기업들이 사실은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중국에 못지않은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술 경쟁력, 가격 경쟁력은 뭐 앞서 우리는 3원계 배터리가 주력 그 품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기술 경쟁력은 조금 더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 경쟁력은 중국이 더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중국 2차 전지 그 산업의 최대 강점은 이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다, 수요 시장을 기반으로 한다, 이것도 있지만 원료와 소재, 원재료의 그 조달, 이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뭐 앞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요. 전 세계 정제련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제 중국 기업의 경쟁력 관련해서 좀 한 가지 주목해 볼 점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양대 시장인 미국과 유럽이 어쨌든 지금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중국 기업의 이들 시장에서 앞으로 지금의 위치를 유지할까 좀 이제 부정적인 전망을 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배터리 얘기 쭉 했는데, 사실은 뭐 자동차 시장이 커지면은 중고차 시장이 커져요. 그것처럼 이제 전기차 시장 성장하고 2차 전지 산업이 성장하면서 이제 폐배터리 분야도 좀 많이 규모가 커지는 것 같은데,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지고, 이게 이제 주요국들이 이 폐배터리 뭐 재활용, 뭐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하고 있습니까?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폐배터리 발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주요국들도 당연히 관련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폐배터리 재활용 인프라 구축에 200만 불 이상을 투자하기로 얼마 전에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럽은 뭐 이미 잘 알려진 바대로 그 2026년부터 이른바 배터리 패스포트 제도를 도입해서 이력 관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고, 이 주요국들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폐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분야에서 이 선제적인 투자, 선제적인 연구해가지고 참 많이 앞서왔는데, 자, 폐배터리 시장도 선점하기 위해서는 또 선제적인 그런 투자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 폐배터리 발생량이 2030년도가 되면 이게 연간 10만 개 이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는 자원 보유국도 아니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시장, 폐배터리 산업을 활성화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표준과 이 기준이 좀 미비되어 있다. 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이제 배터리가 화재 발생 위험이 높지 않습니까? 안전성 검증이 정말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이 폐배터리 안전성 검증을 위한 어떤 통일된 기준이랄까요? 이런 게 좀 없고, 또 부처별로 관련 법령, 뭐 정책 이런 게 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폐배터리 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또 중요한 게 R&D 지원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폐배터리 재활용도 고도의 그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력이 있어야 결국 수십조에 달하는 이 폐배터리 시장을 선점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어쨌든 민간의 R&D 그 투자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 재활용으로 발생된 그 광물의 소유권이라든가 또 수익 구조,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좀 명확히 하는 게 그게 또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뭐 저희 이 머니올라 시청자분들께서 이 2차 전지 분야에 뭐 관심도 많고 투자도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의외로 이제 이 분야를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뭐 어려운 내용들인데, 오늘 하여간 위원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좀 내용이 좀 어려운 감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 분야를 이해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제 설명이 너무 어렵지 않았나 해서 오히려 걱정을 했는데. 뭐 어려운 내용이니까요. 뭐 그건 네. 한계는 있을 테고, 좀 이렇게 반복해서 좀 보시면서 좀 이 분야에 대해서 이해를 좀 넓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